때는 조선 후기 유교적 정절관념이 여인들의 삶을 옥죄던 시절, 경상도의 한적한 마을에 충식이라는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구릿빛 피부를 가진 30 초반의 사내로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성실함과 넘치는 활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날도 충식은 소금을 가득 실은 무거운 수레를 끌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돌고 있었습니다. 소금 사세요. 짜고 맛 좋은 소금이 왔습니다. 혀끝에 착 감기는 맛이 일품인 명품 소금이요. 충식의 목청 좋은 외침이 마을 길을 따라 울려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부르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높은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앳돼 보이는 하녀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실이었습니다. 소금 맛이 짜기만 한 것을 뭐가 그리 좋다고 떠드시오. 우리 마님께서 소금 좀 보자 하시니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충식은 기다렸다는 듯 수레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40대 초반의 중년 부인이 기품 있는 자태로 서 있었습니다. 마님, 소금 장수 들어왔습니다. 마님, 제 소금은 한번 맛보시면 그 깊은 맛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물에 녹이면 부드럽게 스며들어 음식의 풍미를 더해준답니다. 자, 한번 맛을 보시지요. 충식의 넉살 좋은 권유에 과부인 윤씨 부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리 특별할 게 있겠는가? 허나 자네의 말이 하도 청산유수 같으니 어디 한번 맛을 보세나. 예, 마님. 맛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충식이 소금을 한 줌 손바닥에 내밀자 부인은 고운 손으로 소금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사실 소금 맛은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그의 호들갑과 생기 넘치는 눈빛의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웃음이 났습니다. 짭조름한 것이 감칠맛도 도는 듯하니 한 말만 주게나. 간수는 잘 뺐겠지? 그럼요, 마님. 이 소금은 전남 무안에서 직접 가져온 최상품입니다. 넉넉하게 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충식이 소금 한 마를 팔고 가만히를 다시 묻고 있을 때였습니다.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내 소금 다 녹아버리겠네. 충식은 다급히 수레를 처마 밑으로 끌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만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그리 하시게. 저기 헛간에 수레를 넣어두면 빗물이 들지 않을 걸세. 하지만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충식은 우물가에서 물배를 채우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그를 불렀습니다. 소금 장수님, 마님께서 점심을 드시고 가시라 하십니다. 이리 비가 쏟아지는데 주마까지 갈 수도 없을 테니 여기서 드시지요. 뜻밖의 호의의 충식은 감사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밥값을 대신할 마음으로 헛간 뒤에 쌓인 장작더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신세만 질 수는 없으니 저 장작이라도 제가 패서 신세를 갖고 싶습니다. 충식은 도끼를 손에 쥐고 장작더미 앞에 섰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더운 공기 속에서 금세 땀이 솟아나자 그는 상의를 훌쩍 벗어 던졌습니다. 그의 탄탄한 어깨와 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장작이 시원하게 쪼개지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방문 틈으로 우연히 보게 된 윤씨 부인은 오랜만에 보는 사내의 근육질 몸매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에 기이한 설렘이 밀려왔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낯선 감정에 당황하며 붉어지는 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잣말,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흘렀구나. 내가 여인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는데. 비는 저녁이 되어서도 그칠 기미가 없었고 하늘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여보시오, 소금 장수 양반. 저녁도 드셔야겠네요. 아이고,
이것도 신세를 지게 되었군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셔요. 아까 패주신 장작만 해도 내일까지 뗄감 걱정은 없겠구먼요. 그런데 복실은 밥상을 내려놓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에이구, 오랜만에 집안에 남정네가 있으니 땀냄새가 나는 것이 꼭 빈집에 불 켠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충식은 수저를 들다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이 집이 과부 집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번듯한 기와집이지만 남자의 흔적은 없고 집안 곳곳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소금 장수 양반, 오늘은 비도 이렇게 내리는데 어디 가서 주무실 거예요? 충식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막에 가려면 비를 쫄딱 맞아야 하고 오늘 너무 많은 신세를 진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마님께 잘 말씀드리면 하룻밤 묵어갈 방 하나쯤은 내어주실지도 몰라요. 결국 충식은 마님께 하룻밤 묵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청했고 마님은 한참 빗소리를 듣고 나서야 천천히 허락했습니다. 비도 이렇게 오는데 무거운 수레를 끌고 움직이는 건 무리일 테니 하룻밤 묵어 가시게. 마당 한쪽에 빈 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편히 주무시게나. 그날 밤 충식은 따뜻한 이부자리에 몸을 뉘었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끼익 하고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충식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소리가 아닌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쉬. 가만히 계셔요. 나직한 속삭임과 함께 복실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충식의 옆에 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보시오. 지금 뭐 하는 짓니요?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놀라긴 이르답니다. 오랜만에 남정네 기운이 느껴지니 갑자기 땀냄새가 더 맡고 싶어져도 모르게 홀린 듯이 이끌려왔습니다. 소인을 내치지 말아주세요. 복실은 충식의 가슴을 파고들며 파르르 떨었습니다. 과부집의 밤은 너무나 길고 외롭답니다. 이러다 마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아이 참, 그런 걱정은 마세요. 우리 마님은 깊이 잠드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복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먹잇감을 낚아채는 맹수처럼 충식의 옷고름을 풀어 헤쳤습니다. 충식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습기와 빗소리가 가득했고 복실의 뜨거운 체온이 이부자리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의 몸을 탐하며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복실의 메말랐던 옹달샘은 충식으로 인해 다시금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씨 부인은 잠에서 깨어 뒷간으로 향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충식이 묵고 있는 뒷방에서 복실이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매무새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그녀의 입가에 번진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황급히 뒷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혼잣말, 심장이 왜 이리 뛰는 것이냐. 내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복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두 사람이 벌였을 일을 상상하니 부인의 얼굴은 붉어졌고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잊고 살았던 여인으로서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침 식사 시간, 윤씨 부인은 충식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어차피 이 많은 소금을 다 팔려면 시간이 걸릴 터이니 며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시간이 날 때 우리 집 허드레실도 좀 도와주면 밥값도 하는 셈이니 서로 좋지 않겠나. 뜻밖의 제안에 충식은 놀라 마님을 쳐다보다가 그만 사례가 들리고 말았습니다. 캑. 마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소인이 무슨 일이든 다 해놓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복실은 어깨를 들썩이며 싱긋 웃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식은 부인의 집에 머물며 소금을 팔게 되었고, 곧 마을에는 힘좋고 친절한 소금 장수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 윤씨 마님이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다면서? 대쪽 같던 분이 웬일이래? 글쎄 말이야. 그런데 그 소금 장수가 장작을 그렇게 잘 팬다 하더라고. 우리 집도 장작이 산더미인데? 그럼 우리도 소금도 살 겸 한번 가볼까? 소금만 사면 장작도 패주려나? 그리하여 온 동네 과부들은 소금을 산다는 핑계로 윤씨 부인 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소금 장수 양반. 우리 집에도 소금이 필요한데 좀 와줄 수 있겠소? 아이고, 당연히 가야지요. 댁이 어디십니까? 저 언덕만 넘으면 되는데, 그나저나 소금만 팔면 심심하지 않으신가? 소금이 왜 심심합니까? 이 소금으로 국을 끓이면 깊은 맛이 나고, 장작을 패면 깊은 인연도 생기지요. 허, 어머나. 그럼 소금을 사면 장작은 덤이고, 다른 인연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요? 호호호. 소금도 사주시고, 저녁 한 끼에 방 하나 내어주시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그렇게 충식의 새로운 거래 방식이 소문을 타고 마을 과부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새 마을 과부들의 집집마다 소금 가마니와 잘 팬 장작이 쌓여갔고, 길고 긴 밤을 외롭게 보내야 했던 과부들의 옹달샘에도 다시금 촉촉한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씨 부인은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님, 오늘은 소금 장수가 순시민의 과부집에서 장작을 패고 묵는다고 합니다요. 혼잣말, 장작이 패고 싶으면 우리 집 장작도 아직 남아있는데, 왜 남의 집에서만 패는 것이야? 그날 밤, 윤씨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당에서 지게를 정리하는 충식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충식아. 오늘 밤은 나와 함께 술 한잔하는 것이 어떤가?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충식은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한 잔 주신다면야 감사히 받겠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듣자 한이 자네 덕분에 마을 과부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는데 무슨 특별한 방도라도 있었나? 뭐 특별한 것이야 있겠습니까? 다만 마을 과부들과 마님은 신분이 다르시니 소인놈 따위가 어찌 감히 마님의 옹달샘 물길을 틀 수 있겠사옵니까? 이보게. 나도 그 옹달샘에 고인 물이 줄줄 흐르게 하고 싶구먼. 그날 밤 드디어 윤씨 부인의 메말랐던 옹달샘에도 맑은 물이 넘치도록 흘렀습니다. 붉게 물든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소문이 관아에까지 들어가 충식은 풍기물란죄로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놈. 내 놈이 정령소금만 팔았단 말이냐. 온 마을 여인들의 풍기를 어지럽혔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어찌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사또 나리. 소인은 그저 살기 어려운 과부들에게 작은 도움을 보탰을 뿐입니다. 그때 윤씨 부인이 앞으로 나서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남자가 아내를 잃으면 재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어찌하여 여인은 정절만을 지키며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 말에 다른 과부들도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장작을 패야 하는데 그럴 힘도 돈도 없습니다. 소금 장수가 우리를 도와주었을 뿐인데 이것이 어찌 풍기물란이란 말씀이십니까? 사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과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 내 이놈, 참으로 별난 소금 장수로다. 소금은 짠데 마을 과부들의 얼굴은 달콤하게 만들었으니 이번 일은 눈 감아 주겠다. 허나 과부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것은 좋은 일이니라. 이 또한 백성을 위함이 아니겠는가. 사또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능청스럽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충식아.
우리 집 장작은 안 패도 되니 소금이나 한 가마니 슬쩍 갖고 오너라. 그 말에 관아에 모인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충식은 머쓱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리하여 충식은 마을의 공식적인 장작 패주는 소금 장수가 되었고 안개 같던 과부 마을에는 다시금 사람 사는 활기가 돌기 시작되는 조선 후기 유교적 정절관념이 여인들의 삶을 옥죄던 시절 경상도의 한적한 마을에 충식이라는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구릿빛 피부를 가진 30 초반의 사내로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성실함과 넘치는 활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날도 충식은 소금을 가득 실은 무거운 수레를 끌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돌고 있었습니다. 소금 사세요. 짜고 맛 좋은 소금이 왔습니다. 혀끝에 착 감기는 맛이 일품인 명품 소금이요. 충식의 목청 좋은 외침이 마을 길을 따라 울려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부르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높은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앳돼 보이는 하녀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실이었습니다. 소금 맛이 짜기만 한 것을 뭐가 그리 좋다고 떠드시오. 우리 마님께서 소금 좀 보자 하시니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충식은 기다렸다는 듯 수레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40대 초반의 중년 부인이 기품 있는 자태로 서 있었습니다. 마님, 소금 장수 들어왔습니다. 마님, 제 소금은 한번 맛보시면 그 깊은 맛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물에 녹이면 부드럽게 스며들어 음식의 풍미를 더해준답니다. 자, 한번 맛을 보시지요. 충식의 넉살 좋은 권유에 과부인 윤씨 부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리 특별할 게 있겠는가? 허나 자네의 말이 하도 청산유수 같으니 어디 한번 맛을 보세나. 예, 마님. 맛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충식이 소금을 한 줌 손바닥에 내밀자 부인은 고운 손으로 소금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사실 소금 맛은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그의 호들갑과 생기 넘치는 눈빛의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웃음이 났습니다. 짭조름한 것이 감칠맛도 도는 듯하니 한 말만 주게나. 간수는 잘 뺐겠지? 그럼요, 마님. 이 소금은 전남 무안에서 직접 가져온 최상품입니다. 넉넉하게 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충식이 소금 한 마를 팔고 가마니를 다시 묶고 있을 때였습니다.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내 소금 다 녹아버리겠네. 충식은 다급히 수레를 처마 밑으로 끌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만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그리 하시게. 저기 헛간에 수레를 넣어두면 빗물이 들지 않을 걸세. 하지만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충식은 우물가에서 물배를 채우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그를 불렀습니다. 소금 장수님, 마님께서 점심을 드시고 가시라 하십니다. 이리 비가 쏟아지는데 주마까지 갈 수도 없을 테니 여기서 드시지요. 뜻밖의 호의의 충식은 감사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밥값을 대신할 마음으로 헛간 뒤에 쌓인 장작더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신세만 질 수는 없으니 저 장작이라도 제가 패서 신세를 갖고 싶습니다. 충식은 도끼를 손에 쥐고 장작더미 앞에 섰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더운 공기 속에서 금세 땀이 솟아나자 그는 상의를 훌쩍 벗어 던졌습니다. 그의 탄탄한 어깨와 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장작이 시원하게 쪼개지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방문 틈으로 우연히 보게 된 윤씨 부인은 오랜만에 보는 사내의 근육질 몸매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에 기이한 설렘이 밀려왔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낯선 감정에 당황하며 붉어지는 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잣말,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흘렀구나. 내가 여인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는데. 비는 저녁이 되어서도 그칠 기미가 없었고 하늘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여보시오, 소금 장수 양반. 저녁도 드셔야겠네요. 아이고, 이것도 신세를 지게 되었군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셔요. 아까 패주신 장작만 해도 내일까지 뗄감 걱정은 없겠구먼요. 그런데 복실은 밥상을 내려놓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에이고, 오랜만에 집안에 남정네가 있으니 땀냄새가 나는 것이 꼭 빈집에 불 켠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충식은 수저를 들다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이 집이 과부 집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번듯한 기와집이지만 남자의 흔적은 없고 집안 곳곳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소금 장수 양반, 오늘은 비도 이렇게 내리는데 어디 가서 주무실 거예요? 충식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막에 가려면 비를 쫄딱 맞아야 하고 오늘 너무 많은 신세를 진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마님께 잘 말씀드리면 하룻밤 묵어갈 방 하나쯤은 내어주실지도 몰라요. 결국 충식은 마님께 하룻밤 묵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청했고 마님은 한참 빗소리를 듣고 나서야 천천히 허락했습니다. 비도 이렇게 오는데 무거운 수레를 끌고 움직이는 건 무리일 테니 하룻밤 묵어 가시게. 마당 한쪽에 빈 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편히 주무시게나. 그날 밤 충식은 따뜻한 이부자리에 몸을 뉘었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끼익 하고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충식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소리가 아닌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쉬. 가만히 계셔요. 나직한 속삭임과 함께 복실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충식의 옆에 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보시오. 지금 뭐 하는 짓니요?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놀라긴 이르답니다. 오랜만에 남정네 기운이 느껴지니 갑자기 땀냄새가 더 맡고 싶어져도 모르게 홀린 듯이 이끌려왔습니다. 소인을 내치지 말아주세요. 복실은 충식의 가슴을 파고들며 파르르 떨었습니다. 과부집의 밤은 너무나 길고 외롭답니다. 이러다 마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아이 참, 그런 걱정은 마세요. 우리 마님은 깊이 잠드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복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먹잇감을 낚아채는 맹수처럼 충식의 옷고름을 풀어 헤쳤습니다. 충식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습기와 빗소리가 가득했고 복실의 뜨거운 체온이 이부자리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의 몸을 탐하며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복실의 메말랐던 옹달샘은 충식으로 인해 다시금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씨 부인은 잠에서 깨어 뒷간으로 향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충식이 묵고 있는 뒷방에서 복실이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매무새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그녀의 입가에 번진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황급히 뒷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혼잣말, 심장이 왜 이리 뛰는 것이냐. 내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복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두 사람이 벌였을 일을 상상하니 부인의 얼굴은 붉어졌고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잊고 살았던 여인으로서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침 식사 시간, 윤씨 부인은 충식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어차피 이 많은 소금을 다 팔려면 시간이 걸릴 터이니 며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시간이 날 때
우리 집 퍼드레실도 좀 도와주면 밥값도 하는 셈이니 서로 좋지 않겠나. 뜻밖의 제안에 춘식은 놀라 마님을 쳐다보다가 그만 사례가 들리고 말았습니다. 캑, 캑. 마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소인이 무슨 일이든 다 해놓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복실은 어깨를 들썩이며 싱긋 웃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춘식은 부인의 집에 머물며 소금을 팔게 되었고 곧 마을에는 힘좋고 친절한 소금 장수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 윤씨 마님이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다면서? 대쪽 같던 분이 웬일이래? 글쎄 말이야. 그런데 그 소금 장수가 장작을 그렇게 잘 팬다 하더라고. 우리 집도 장작이 산더미인데? 그럼 우리도 소금도 살 겸 한번 가볼까? 소금만 사면 장작도 패주려나? 그리하여 온 동네 과부들은 소금을 산다는 핑계로 윤씨 부인 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소금 장수 양반. 우리 집에도 소금이 필요한데 좀 와줄 수 있겠소? 아이고, 당연히 가야지요. 댁이 어디십니까? 저 언덕만 넘으면 되는데, 그나저나 소금만 팔면 심심하지 않으신가? 소금이 왜 심심합니까? 이 소금으로 국을 끓이면 깊은 맛이 나고 장작을 패면 깊은 인연도 생기지요. 허, 어머나. 그럼 소금을 사면 장작은 덤이고 다른 인연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요? 호호호. 소금도 사주시고 저녁 한 끼에 방 하나 내어주시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그렇게 춘식의 새로운 거래 방식이 소문을 타고 마을 과부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새 마을 과부들의 집집마다 소금 가마니와 잘 팬 장작이 쌓여갔고 길고 긴 밤을 외롭게 보내야 했던 과부들의 옹달샘에도 다시금 촉촉한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씨 부인은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님, 오늘은 소금 장수가 순시민의 과부집에서 장작을 패고 묵는다고 합니다요. 혼잣말, 장작이 패고 싶으면 우리 집 장작도 아직 남아있는데 왜 남의 집에서만 패는 것이야. 그날 밤 윤씨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당에서 지게를 정리하는 춘식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충씨가. 오늘 밤은 나와 함께 술 한잔하는 것이 어떤가?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춘식은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한 잔 주신다면야 감사히 받겠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듣자 한이 자네 덕분에 마을 과부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는데 무슨 특별한 방도라도 있었나? 뭐 특별한 것이야 있겠습니까? 다만 마을 과부들과 마님은 신분이 다르시니 소인놈 따위가 어찌 감히 마님의 옹달샘 물기를 틀 수 있겠사옵니까? 이보게. 나도 그 옹달샘에 고인 물이 줄줄 흐르게 하고 싶구먼. 그날 밤 드디어 윤씨 부인의 메말랐던 옹달샘에도 맑은 물이 넘치도록 흘렀습니다. 붉게 물든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소문이 관아에까지 들어가 춘식은 풍기물란죄로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놈. 내 놈이 정령 소금만 팔았단 말이냐. 온 마을 여인들의 풍기를 어지럽혔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어찌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사또 나리. 소인은 그저 살기 어려운 과부들에게 작은 도움을 보탰을 뿐입니다. 그때 윤씨 부인이 앞으로 나서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남자가 아내를 잃으면 재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어찌하여 여인은 정절만을 지키며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 말에 다른 과부들도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장작을 패야 하는데 그럴 힘도 돈도 없습니다. 소금 장수가 우리를 도와주었을 뿐인데 이것이 어찌 풍기물란이란 말씀이십니까? 사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과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
네 이놈, 참으로 별난 소금 장수로다. 소금은 짠데 마을 과부들의 얼굴은 달콤하게 만들었으니 이번 일은 눈 감아 주겠다. 허나 과부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것은 좋은 일이니라. 이 또한 백성을 위함이 아니겠는가. 사또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능청스럽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충식아. 우리 집 장작은 안 패도 되니 소금이나 한 가마니 슬쩍 갖고 오너라. 그 말에 관아에 모인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충식은 머쓱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리하여 충식은 마을의 공식적인 장작 패주는 소금 장수가 되었고 안개 같던 과부 마을에는 다시금 사람 사는 활기가 돌기 시작되는 조선 후기 유교적 정절관념이 여인들의 삶을 옥죄던 시절 경상도의 한적한 마을에 충식이라는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구릿빛 피부를 가진 30 초반의 사내로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성실함과 넘치는 활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날도 충식은 소금을 가득 실은 무거운 수레를 끌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돌고 있었습니다. 소금 사세요. 짜고 맛 좋은 소금이 왔습니다. 혀끝에 착 감기는 맛이 일품인 명품 소금이요. 충식의 목청 좋은 외침이 마을 길을 따라 울려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부르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높은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앳돼 보이는 하녀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실이었습니다. 소금 맛이 짜기만 한 것을 뭐가 그리 좋다고 떠드시오. 우리 마님께서 소금 좀 보자 하시니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충식은 기다렸다는 듯 수레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40대 초반의 중년 부인이 기품 있는 자태로 서 있었습니다. 마님, 소금 장수 들어왔습니다. 마님, 제 소금은 한번 맛보시면 그 깊은 맛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물에 녹이면 부드럽게 스며들어 음식의 풍미를 더해준답니다. 자, 한번 맛을 보시지요. 충식의 넉살 좋은 권유에 과부인 윤씨 부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리 특별할 게 있겠는가? 허나 자네의 말이 하도 청산유수 같으니 어디 한번 맛을 보세나. 예, 마님. 맛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충식이 소금을 한 줌 손바닥에 내밀자 부인은 고운 손으로 소금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사실 소금 맛은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그의 호들갑과 생기 넘치는 눈빛의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웃음이 났습니다. 짭조름한 것이 감칠맛도 도는 듯하니 한 말만 주게나. 간수는 잘 뺐겠지? 그러며, 마님. 이 소금은 전남 무안에서 직접 가져온 최상품입니다. 넉넉하게 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충식이 소금 한 말을 팔고 가마니를 다시 묶고 있을 때였습니다.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내 소금 다 녹아버리겠네. 충식은 다급히 수레를 처마 밑으로 끌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만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그리 하시게. 저기 헛간에 수레를 넣어두면 빗물이 들지 않을 걸세. 하지만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충식은 우물가에서 물배를 채우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그를 불렀습니다. 소금 장수님, 마님께서 점심을 드시고 가시라 하십니다. 이리 비가 쏟아지는데 주마까지 갈 수도 없을 테니 여기서 드시지요. 뜻밖의 호의에 충식은 감사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밥값을 대신할 마음으로 헛간 뒤에 쌓인 장작더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신세만 질 수는 없으니 저 장작이라도 제가 패서 신세를 갖고 싶습니다. 충식은 도끼를 손에 쥐고 장작더미 앞에 섰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더운 공기 속에서 금세 땀이 솟아나자
그는 상의를 훌쩍 벗어 던졌습니다. 그의 탄탄한 어깨와 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장작이 시원하게 쪼개지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방문 틈으로 우연히 보게 된 윤씨 부인은 오랜만에 보는 사내의 근육질 몸매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에 기이한 설렘이 밀려왔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낯선 감정에 당황하며 붉어지는 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잣말,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흘렀구나. 내가 여인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는데. 비는 저녁이 되어서도 그칠 기미가 없었고 하늘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여보시오, 소금 장수 양반. 저녁도 드셔야겠네요. 아이고, 이것도 신세를 지게 되었군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셔요. 아까 패주신 장작만 해도 내일까지 땔감 걱정은 없겠구먼요. 그런데 복실은 밥상을 내려놓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에이고, 오랜만에 집안에 남정네가 있으니 땀냄새가 나는 것이 꼭 빈집에 불 켠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충식은 수저를 들다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이 집이 과부 집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번듯한 기와집이지만 남자의 흔적은 없고 집안 곳곳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소금 장수 양반, 오늘은 비도 이렇게 내리는데 어디 가서 주무실 거예요? 충식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막에 가려면 비를 쫄딱 맞아야 하고 오늘 너무 많은 신세를 진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마님께 잘 말씀드리면 하룻밤 묵어갈 방 하나쯤은 내어주실지도 몰라요. 결국 충식은 마님께 하룻밤 묵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청했고 마님은 한참 빗소리를 듣고 나서야 천천히 허락했습니다. 비도 이렇게 오는데 무거운 수레를 끌고 움직이는 건 무리일 테니 하룻밤 묵어 가시게. 마당 한쪽에 빈 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편히 주무시게나. 그날 밤 충식은 따뜻한 이부자리에 몸을 뉘었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끼익 하고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충식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소리가 아닌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쉬. 가만히 계셔요. 나직한 속삭임과 함께 복실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충식의 옆에 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보시오. 지금 뭐 하는 짓니요?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놀라긴 이르답니다. 오랜만에 남정네 기운이 느껴지니 갑자기 땀냄새가 더 맡고 싶어져도 모르게 홀린 듯이 이끌려왔습니다. 소인을 내치지 말아주세요. 복실은 충식의 가슴을 파고들며 파르르 떨었습니다. 과부집의 밤은 너무나 길고 외롭답니다. 이러다 마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아이 참, 그런 걱정은 마세요. 우리 마님은 깊이 잠드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복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먹잇감을 낚아채는 맹수처럼 충식의 옷고름을 풀어 헤쳤습니다. 충식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습기와 빗소리가 가득했고 복실의 뜨거운 체온이 이부자리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의 몸을 탐하며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복실의 메말랐던 옹달샘은 충식으로 인해 다시금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씨 부인은 잠에서 깨어 뒷간으로 향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충식이 묵고 있는 뒷방에서 복실이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매무새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그녀의 입가에 번진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황급히 뒷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혼잣말, 심장이 왜 이리 뛰는 것이냐. 내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복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두 사람이 벌였을 일을 상상하니 부인의 얼굴은 붉어졌고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잊고 살았던 여인으로서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침 식사 시간, 윤씨 부인은 충식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어차피 이 많은 소금을 다 팔려면 시간이 걸릴 터이니 며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시간이 날 때 우리 집 허드레실도 좀 도와주면 밥값도 하는 셈이니 서로 좋지 않겠나. 뜻밖의 제안에 충식은 놀라 마님을 쳐다보다가 그만 사례가 들리고 말았습니다. 캑, 캑. 마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소인이 무슨 일이든 다 해놓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복실은 어깨를 들썩이며 싱긋 웃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식은 부인의 집에 머물며 소금을 팔게 되었고 곧 마을에는 힘좋고 친절한 소금 장수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 윤씨 마님이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다면서? 대쪽 같던 분이 웬일이래? 글쎄 말이야. 그런데 그 소금 장수가 장작을 그렇게 잘 팬다 하더라고. 우리 집도 장작이 산더미인데? 그럼 우리도 소금도 살 겸 한번 가볼까? 소금만 사면 장작도 패주려나? 그리하여 온 동네 과부들은 소금을 산다는 핑계로 윤씨 부인 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소금 장수 양반. 우리 집에도 소금이 필요한데 좀 와줄 수 있겠소? 아이고, 당연히 가야지요. 댁이 어디십니까? 저 언덕만 넘으면 되는데, 그나저나 소금만 팔면 심심하지 않으신가? 소금이 왜 심심합니까? 이 소금으로 국을 끓이면 깊은 맛이 나고 장작을 패면 깊은 인연도 생기지요. 허, 어머나. 그럼 소금을 사면 장작은 덤이고 다른 인연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요? 호호호. 소금도 사주시고 저녁 한 끼에 방 하나 내어주시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그렇게 충식의 새로운 거래 방식이 소문을 타고 마을 과부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새 마을 과부들의 집집마다 소금 가마니와 잘 팬 장작이 쌓여갔고 길고 긴 밤을 외롭게 보내야 했던 과부들의 옹달샘에도 다시금 촉촉한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씨 부인은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님, 오늘은 소금 장수가 순시민의 과부집에서 장작을 패고 묵는다고 합니다요. 혼잣말, 장작이 패고 싶으면 우리 집 장작도 아직 남아있는데 왜 남의 집에서만 패는 것이야? 그날 밤 윤씨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당에서 지게를 정리하는 충식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충식아. 오늘 밤은 나와 함께 술 한잔하는 것이 어떤가?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충식은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한 잔 주신다면야 감사히 받겠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듣자 한이 자네 덕분에 마을 과부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는데 무슨 특별한 방도라도 있었나? 뭐 특별한 것이야 있겠습니까? 다만 마을 과부들과 마님은 신분이 다르시니 소인놈 따위가 어찌 감히 마님의 옹달샘 물기를 틀 수 있겠사옵니까? 이보게. 나도 그 옹달샘에 고인 물이 줄줄 흐르게 하고 싶구먼. 그날 밤 드디어 윤씨 부인의 메말랐던 옹달샘에도 맑은 물이 넘치도록 흘렀습니다. 붉게 물든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소문이 관아에까지 들어가 충식은 풍기물란죄로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놈. 내 놈이 정령 소금만 팔았단 말이냐. 온 마을 여인들의 풍기를 어지럽혔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어찌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사또 나리. 소인은 그저 살기 어려운 과부들에게 작은 도움을 보탰을 뿐입니다. 그때 윤씨 부인이 앞으로 나서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남자가 아내를 잃으면 재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어찌하여 여인은 정절만을 지키며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 말에 다른 과부들도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장작을 패야 하는데 그럴 힘도 돈도 없습니다. 소금 장수가 우리를 도와주었을 뿐인데 이것이 어찌 풍기문란이란 말씀이십니까? 사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과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 내 이놈, 참으로 별난 소금 장수로다. 소금은 짠데 마을 과부들의 얼굴은 달콤하게 만들었으니 이번 일은 눈 감아 주겠다. 허나 과부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것은 좋은 일이니라. 이 또한 백성을 위함이 아니겠는가? 사또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능청스럽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충시가. 우리 집 장작은 안 패도 되니 소금이나 한 가마니 슬쩍 갖고 오너라. 그 말에 관아에 모인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충식은 머쓱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리하여 충식은 마을의 공식적인 장작 패주는 소금 장수가 되었고 안개 같던 과부 마을에는 다시금 사람 사는 활기가 돌기 시작되는 조선 후기 유교적 정절관념이 여인들의 삶을 옥죄던 시절 경상도의 한적한 마을에 충식이라는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구릿빛 피부를 가진 30 초반의 사내로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성실함과 넘치는 활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날도 충식은 소금을 가득 실은 무거운 수레를 끌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돌고 있었습니다. 소금 사세요. 짜고 맛 좋은 소금이 왔습니다. 혀끝에 착 감기는 맛이 일품인 명품 소금이요. 충식의 목청 좋은 외침이 마을 길을 따라 울려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부르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높은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앳돼 보이는 하녀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실이었습니다. 소금 맛이 짜기만 한 것을 뭐가 그리 좋다고 떠드시오. 우리 마님께서 소금 좀 보자 하시니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충식은 기다렸다는 듯 수레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40대 초반의 중년 부인이 기품 있는 자태로 서 있었습니다. 마님, 소금 장수 들어왔습니다. 마님, 제 소금은 한번 맛보시면 그 깊은 맛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물에 녹이면 부드럽게 스며들어 음식의 풍미를 더해준답니다. 자, 한번 맛을 보시지요. 충식의 넉살 좋은 권유에 과부인 윤씨 부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리 특별할 게 있겠는가? 허나 자네의 말이 하도 청산유수 같으니 어디 한번 맛을 보세나. 예, 마님. 맛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충식이 소금을 한 줌 손바닥에 내밀자 부인은 고운 손으로 소금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사실 소금 맛은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그의 호들갑과 생기 넘치는 눈빛의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웃음이 났습니다. 짭조름한 것이 감칠맛도 도는 듯하니 한 말만 주게나. 간수는 잘 뺐겠지? 그럼요, 마님. 이 소금은 전남 무안에서 직접 가져온 최상품입니다. 넉넉하게 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충식이 소금 한 마를 팔고 가만히를 다시 묻고 있을 때였습니다.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내 소금 다 녹아버리겠네. 충식은 다급히 수레를 처마 밑으로 끌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만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그리 하시게. 저기 헛간에 수레를 넣어두면 빗물이 들지 않을 걸세. 하지만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충식은 우물가에서 물배를 채우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그를 불렀습니다. 소금 장수님, 마님께서 점심을 드시고 가시라 하십니다. 이리 비가 쏟아지는데 주마까지 갈 수도 없을 테니 여기서 드시지요.
뜻밖의 호의에 충식은 감사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밥값을 대신할 마음으로 헛간 뒤에 쌓인 장작더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신세만 질 수는 없으니 저 장작이라도 제가 패서 신세를 갖고 싶습니다. 충식은 도끼를 손에 쥐고 장작더미 앞에 섰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더운 공기 속에서 금세 땀이 솟아나자 그는 상의를 훌쩍 벗어 던졌습니다. 그의 탄탄한 어깨와 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장작이 시원하게 쪼개지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방문 틈으로 우연히 보게 된 윤씨 부인은 오랜만에 보는 사내의 근육질 몸매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에 기이한 설렘이 밀려왔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낯선 감정에 당황하며 붉어지는 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잣말,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흘렀구나. 내가 여인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는데. 비는 저녁이 되어서도 그칠 기미가 없었고 하늘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여보시오, 소금 장수 양반. 저녁도 드셔야겠네요. 아이고, 이것도 신세를 지게 되었군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셔요. 아까 패주신 장작만 해도 내일까지 땔감 걱정은 없겠구먼요. 그런데 복실은 밥상을 내려놓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에이고, 오랜만에 집안에 남정네가 있으니 땀냄새가 나는 것이 꼭 빈집에 불 켠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충식은 수저를 들다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이 집이 과부 집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번듯한 기와집이지만 남자의 흔적은 없고 집안 곳곳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소금 장수 양반, 오늘은 비도 이렇게 내리는데 어디 가서 주무실 거예요? 충식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막에 가려면 비를 쫄딱 맞아야 하고 오늘 너무 많은 신세를 진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마님께 잘 말씀드리면 하룻밤 묵어갈 방 하나쯤은 내어주실지도 몰라요. 결국 충식은 마님께 하룻밤 묵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청했고 마님은 한참 빗소리를 듣고 나서야 천천히 허락했습니다. 비도 이렇게 오는데 무거운 수레를 끌고 움직이는 건 무리일 테니 하룻밤 묵어 가시게. 마당 한쪽에 빈 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편히 주무시게나. 그날 밤 충식은 따뜻한 이부자리에 몸을 뉘었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끼익 하고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충식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소리가 아닌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쉬. 가만히 계셔요. 나직한 속삭임과 함께 복실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충식의 옆에 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보시오. 지금 뭐 하는 짓니요?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놀라긴 이르답니다. 오랜만에 남정네 기운이 느껴지니 갑자기 땀냄새가 더 맡고 싶어져도 모르게 홀린 듯이 이끌려왔습니다. 소인을 내치지 말아주세요. 복실은 충식의 가슴을 파고들며 파르르 떨었습니다. 과부집의 밤은 너무나 길고 외롭답니다. 이러다 마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아이 참, 그런 걱정은 마세요. 우리 마님은 깊이 잠드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복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먹잇감을 낚아채는 맹수처럼 충식의 옷고름을 풀어헤쳤습니다. 충식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습기와 빗소리가 가득했고 복실의 뜨거운 체온이 이부자리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의 몸을 탐하며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복실의 메말랐던 옹달샘은 충식으로 인해 다시금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씨 부인은 잠에서 깨어 뒷간으로 향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충식이 묵고 있는 뒷방에서 복실이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매무새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그녀의 입가에 번진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황급히 뒷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혼잣말, 심장이 왜 이리 뛰는 것이냐. 내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복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두 사람이 벌였을 일을 상상하니 부인의 얼굴은 붉어졌고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잊고 살았던 여인으로서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침 식사 시간, 윤씨 부인은 충식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어차피 이 많은 소금을 다 팔려면 시간이 걸릴 터이니 며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시간이 날 때 우리 집 허드레실도 좀 도와주면 밥값도 하는 셈이니 서로 좋지 않겠나. 뜻밖의 제안에 충식은 놀라 마님을 쳐다보다가 그만 사례가 들리고 말았습니다. 캑. 마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소인이 무슨 일이든 다 해놓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복실은 어깨를 들썩이며 싱긋 웃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식은 부인의 집에 머물며 소금을 팔게 되었고 곧 마을에는 힘좋고 친절한 소금 장수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 윤씨 마님이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다면서? 대쪽 같던 분이 웬일이래? 글쎄 말이야. 그런데 그 소금 장수가 장작을 그렇게 잘 팬다 하더라고. 우리 집도 장작이 산더미인데? 그럼 우리도 소금도 살 겸 한번 가볼까? 소금만 사면 장작도 패주려나? 그리하여 온 동네 과부들은 소금을 산다는 핑계로 윤씨 부인 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소금 장수 양반. 우리 집에도 소금이 필요한데 좀 와줄 수 있겠소? 아이고, 당연히 가야지요. 댁이 어디십니까? 저 언덕만 넘으면 되는데, 그나저나 소금만 팔면 심심하지 않으신가? 소금이 왜 심심합니까? 이 소금으로 국을 끓이면 깊은 맛이 나고 장작을 패면 깊은 인연도 생기지요. 허. 어머나. 그럼 소금을 사면 장작은 덤이고 다른 인연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요? 호호호. 소금도 사주시고 저녁 한 끼에 방 하나 내어주시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그렇게 충식의 새로운 거래 방식이 소문을 타고 마을 과부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새 마을 과부들의 집집마다 소금 가마니와 잘 팬 장작이 쌓여갔고 길고 긴 밤을 외롭게 보내야 했던 과부들의 옹달샘에도 다시금 촉촉한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씨 부인은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님, 오늘은 소금 장수가 순시민의 과부집에서 장작을 패고 묵는다고 합니다요. 혼잣말, 장작이 패고 싶으면 우리 집 장작도 아직 남아있는데 왜 남의 집에서만 패는 것이야. 그날 밤 윤씨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당에서 지게를 정리하는 충식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충식아. 오늘 밤은 나와 함께 술 한잔하는 것이 어떤가?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충식은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한 잔 주신다면야 감사히 받겠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듣자 한이 자네 덕분에 마을 과부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는데 무슨 특별한 방도라도 있었나? 뭐 특별한 것이야 있겠습니까? 다만 마을 과부들과 마님은 신분이 다르시니 소인놈 따위가 어찌 감히 마님의 옹달샘 물길을 틀 수 있겠사옵니까? 이보게. 나도 그 옹달샘에 고인 물이 줄줄 흐르게 하고 싶구먼. 그날 밤 드디어 윤씨 부인의 메말랐던 옹달샘에도 맑은 물이 넘치도록 흘렀습니다. 붉게 물든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소문이 관아에까지 들어가 충식은 풍기물란죄로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놈. 내 놈이 정령 소금만 팔았단 말이냐. 온 마을 여인들의 풍기를 어지럽혔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어찌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사또 나리.
소인은 그저 살기 어려운 과부들에게 작은 도움을 보탰을 뿐입니다. 그때 윤씨 부인이 앞으로 나서며 당당하게